자, 현재 촬영 알파7 CR1635 GM2 16mm 올 아이 24프레임 화이트 밸런스는 태양광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2023년 올해는 소니가 가장 공격적으로 신제품이나 바디나 렌즈들을 많이 출시를 한 것 같습니다. 2022년, 2023년에 기존에 있던 GM 렌즈들도 물론 그 전에 출시된 것들도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 뭐 GM2 이런 식으로 라인업이 쫙 깔려 있게 되었고, 특히 또 크롭바디에서 시네마 라인까지 나오고, 또 얼마 전에 나왔던 최상의 시네마 라인까지 뭔가 구석구석 라인업들을 전체적으로 업데이트를 한 2021, 2022, 2023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리뷰에서 알파7C 마크2를 선보였고, 동시에 알파7CR과 지금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1635 GM2까지 한 번에 새 라인들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2470이나 70200이나 50mm 이런 GM 라인들이 새 걸로 쭉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1635를 기대를 했던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번에 나오게 됐으니 제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 1635 특히 광각 계열은 생각보다 다루기가 어려운 화각대입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렌즈 중에서 뭐 50mm나 85mm나 70200 같은 경우에는 내가 찍고자 하는 것들이 딱 들어와 있고 심도 표현을 조금 넣게 되면 누가 봐도 카메라로 찍은 것이다,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정말 비싼 걸로 찍은 것일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광각 계열은 생각보다 뭐 아웃포커싱에 집중한 그런 결과물을 보내는 게 아니라 막 구도의 싸움이기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 이 광각 렌즈를 잘 쓰게 되면 기존의 아웃포커싱만 심하게 날리는 것보다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퀄리티적으로나 뭔가 보여짐에 있어서 굉장히 멋진 사진과 영상이 나오는 렌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는 광각 계열을 조금 더 집중해서 사용하고 공부하고 잘 찍어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고요. 기존의 1635도 물론 좋은 렌즈이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뭐 조리개 릭이나 성능이나 무게나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제가 한 달쯤 넘게 사용을 하면서 드라마도 그렇고 홍보 영상 일반 뭐 놓을 때나 뭐 브이로깅이나 정말 다양하게 또 사용을 했어요. 결과물 위주 테스트들도 진하게 했으니까 우선은 외형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결과물이랑 테스트를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무게는 약 640g으로 전작이 약 680g인 것을 감안하면 약 100g 이상의 무게를 줄였고요. 기존 82mm 구경은 그대로 들고 가지만 줌 이용 시에 돌출되는 코의 길이도 전체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용감은 물론이고 특히 영상의 짐벌 사용에는 조금 더 최적화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GM2 시리즈에 맞게 추가된 조리개 링, 줌링, 초점 링을 조작할 수 있고요. 기존 AF, MF 버튼, 조리개 고정 링, 커스텀 버튼, 조리개 구분감 변경 등 렌즈 안에서도 다양한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4개의 XD 리니어 모터로 AF 속도도 개선이 되었고요. 보케 및 선명도 부분에서도 나노 코팅을 하는 등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큰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이 내용들이 제가 진행한 테스트에는 어떤 결과물을 보여주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러 가시겠습니다. 소니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인 AF를 먼저 봤습니다. 이번 리뷰는 바디의 리뷰가 아니었기 때문에 알파7 S3, 알파7 CR, 그리고 FX6, FX3 등등 정말 다양한 곳에 1635 GM2를 같이 사용을 했는데요. 저는 보통 상업 촬영에는 MF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긴 하지만 특히 짐벌 활용에는 AF를 대부분 사용을 하기 때문에 AF 신뢰도가 높아야 됩니다. 특징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16mm와 35mm에서 코 길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이며 촬영을 할 수가 있었고요. 한쪽 눈을 가리고 뒤로 돌고 인물이 앵글 안에만 들어오면 정확하고 빠르게 AF를 잡아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제가 서울에서 드라마 촬영을 했었는데요. 촬영 막바지에 렌즈를 받게 되어서 끝부분에 투입을 시켜서 AF 테스트를 해봤을 때도요, 걱정이란 건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AF는 정확하고 빠릿하게 잘 잡아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뿐만 아니라 인물 촬영이나 동물 촬영에서도 구도와 앵글에만 집중을 하면
되면 초점은 알아서 잡아주기 때문에 다른 GM 렌즈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최신 GM 라인업인 1635 GM2도 영상, 사진, 특히 짐벌 활용 시에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고 빠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야외로 나왔습니다. ISO 1600 f2.8 1635 카메라는 알파7CR 4K 24프레임 소프트 스킨 중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 1635 화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카메라를 시작을 하게 되면 보통은 단렌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표준 줌 화각으로 시작을 많이 합니다. 그게 한 24mm에서 70mm 정도가 되겠죠. 근데 그 렌즈들도 뭐 여행이나 이럴 때 원렌즈로 들고 갔을 때 굉장히 좋은 결과물을 보여주지만 뭔가 저 멀리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땡길 수 없을까 해서 또 망원을 찾게 되고 뭔가 심도 표현을 좀 더 극적으로 좀 어두운 데서 더 잘 사용할 수 없을까 해서 밝은 조리개의 단렌즈를 또 이용을 하고 이 좁은 방에서 좀만 더 넓게 촬영을 할 수 없을까 해가지고 이런 광각 렌즈를 알아보게 되는데, 렌즈를 하나하나 구매를 하고 그 화각대를 가진다는 것이 사진과 영상 생활에서 꽤나 큰 재미를 주고 내 결과물에도 굉장히 다름을 줍니다. 근데 저는 특히나 이 1635 계열의 광각 렌즈가 여러분들의 결과물과 사진과 영상 실력에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망원 렌즈도 뭐 배경의 압축이나 조금 더 과한 심도 표현이나 이런 것들로 기존 내가 사용하는 렌즈에 비해서 다른 결과물을 낼 수는 있지만, 광각 렌즈는 이런 왜곡까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내가 찍는데 갑자기 제일 사이드로 가가지고 제 얼굴이 뭐 좀 일그러지거나 이러면 이거는 이상하게 찍히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왜곡이 일어날 만한 상황에서 16mm를 사용을 할 때는 이 수평을 굉장히 잘 맞춰줘야 그대로 넓은 화각대에 왜곡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구도나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게 되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왜곡을 없이 촬영하기 위해서 나머지 구도나 이런 것들을 수평을 잘 맞추는 연습도 중요하지만, 이런 왜곡을 이용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재미난 사진과 영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일반 렌즈보다는 광각 렌즈가 어렵긴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고 이 광각 렌즈를 좀 이해를 하고 이 왜곡을 이용을 한다든지 광각을 잘 이용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냥 심도 표현만 보내는 결과물보다는 조금 더 다이나믹하고 조금 더 매력있고 재미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렌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각단에서 풍경과 인물을 잘 찍어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멋있고 그게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광각 렌즈의 연습을 많이 하는 편인데, 평소에 소니 카메라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런 광각 계열도 하나 들이시면 재미난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나온 신제품이다 보니까 조금 더 가볍게 정확한 AF와 더 깔끔한 선예도와 나아진 기능들로 쾌적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렌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싶고, 이게 보통 표준 줌에서 있는 24mm이고 이게 16mm예요. 작지만 굉장히 큰 결과물을 보여주고, 그리고 35mm까지가 스트릿 렌즈, 뭔가 인물과 배경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렌즈로 35mm의 인물 사진을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잘 사용을 하면 매력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렌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여기 지금 FX3에 1635 GM2를 마운트를 해놨고요. 이번에 알파 7CR 그리고 S3, FX6 또 지금 보이진 않겠지만 FX30까지 해가지고 좀 다양한 환경에서 1635를 마운트를 해가지고 사용을 했어요. 렌즈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뭐 굳이 기존에 나왔던 1635 GM을 뭐 내리 깔아야지 이런 마음이라기보다는 신형이 나왔다 보니까 구형에 비해서 얼마나 좋아졌을까?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거든요. 이미 홈페이지에서도 뭐 기존 구형 렌즈에 비해서 뭐 코 길이라든지 컴팩트라든지 뭐 조리개 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기존 1635 사용자들이 이번 GM2로 넘어올 이유가 있을까 해가지고 제가 또 비교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은 단독적으로 알파 7CR에서 선예도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는데 사진과 영상 모두 테스트를 해봤어요. F2.8에서는 F4나 5.6이나 뭐 7이나 8보다는 약간은 소프트함은 있긴 하지만 일단 F4 이상으로 넘어가면 중앙고 화질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F2.8에서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나머지 F4 이상 대비했을 때는 조금 소프트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렌즈 어디 갔지? 그래서 선예도 부분에서 이 두 렌즈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게 또 신형은 신형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크기나 컴팩트함이나 렌즈 외형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결과물에도 확실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F2.8에서부터 선명도나 이런 것들이 더 좋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기존에 있었던 1635 GM도 좋은 렌즈였기 때문에 F5.6 이상으로 갔을 때는 전체적으로 선명하긴 했지만 정말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1635 GM2가 더 날카로운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게 영상에서는 정말 큰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막 엄청 확대를 해서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금 디테일한 작업을 하는 사진 촬영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해상력 개선이 또 구매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색수차를 또 두 개를 비교를 해봤는데 35mm에서 f2.8 두 개를 비교를 했어요. 근데 얘도 색수차가 강한 건 아니지만 옅게 색수차가 보이긴 했지만 f2.8은 거의 없는 수준으로 색수차 부분에서도 GM2에서 확실히 좋은 면을 보여줬습니다. 둘 다 f4 5.6 이상으로 가게 되면 색수차는 완벽하게 사라지고요. 여기서 포커스 브리딩을 또 한번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행을 해봤어요. 근데 여기서 또 놀랬던 게 원래 기존의 1635 렌즈의 포커스 브리딩이 그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에 얘의 결과물을 보니까 포커스 브리딩 부분에서도 기존 1635 GM에 비해서 GM2가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이거는 물론 포커스 브리딩 보정이 요즘에는 소니 바디에 전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정을 하게 되면 더 완벽한 포커스 브리딩으로 영상에까지 활용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렌즈 플레어가 좀 특히나 재밌었는데 저희가 조명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쏘면서 플레어가 어떻게 나오는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얘는 예상을 했듯이 기본적으로 초록색에서 조금 뭉툭하게 진한 애들이 표현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GM2는 일단 진하게 표현되는 렌즈 플레어는 사라지고 색이 바뀌더라고요. 얘는 전체적으로 초록색으로 표현이 됐지만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면서 조금 더 소프트하고 넓게 퍼지는 플레어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진하게 나오는 플레어를 원래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조금 넓어지긴 했지만 소프트하고 색이 바뀐 이번 GM2의 렌즈 플레어가 조금 더 예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1635의 화각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구도적인 거나 사진이나 영상에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고 왜곡이나 나머지를 잘 이용을 하면 굉장히 재미난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렌즈가 없는 분들 빼고도 기존의 1635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충분히 모든 테스트에서 얘가 좋은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변경을 하시는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단독적으로 비네팅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16mm에서 f2.8에서 굉장히 연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f4부터는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네팅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테스트 결과물을 보여줬었고요. 복해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원형으로 예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각 렌즈라고 하면 빛갈림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당연히 f2.8로 갔을 때는 빛갈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5.6에서 진하진 않지만 빛갈림이 조금 생기기 시작을 해서 6, 7, 8로 가게 되면 비로소 빛갈림이 굉장히 진하게 표현이 됩니다. 거기서 11, 13 이상으로 넘어가면 그 빛갈림이 절정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야경 사진에서 내가 빛갈림을 조금 표현을 할 때도 예쁘게 표현이 되면서 영상에서도 마찬가지 제가 13으로 역광의 해를 받아서 촬영을 해봤는데 빛갈림들이 그대로 다 표현이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광각 렌즈의 리뷰를 하면서 어떤 댓글 중에서 이건 절대 살 수가 없다. 왜냐면 이 전 렌즈가 구형이라도 이 빛갈림 하나만은 구형을 이길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뭐 욕을 했던 분들도 있는데 빛갈림 부분에서도 충분히 예쁜 렌즈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사진에서 그리고 영상이나 짐벌을 활용을 할 때도 컴팩트하게 사용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던 그리고 렌즈에서 나올 수 있는 조금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그 테스트들에서도 좋은 결과물을 보여줬기 때문에 1635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저는 적극적으로 이 렌즈를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은 브이로깅 촬영을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내가 멘트를 하면서 미니 삼각대, 뭐 샷건 마이크나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촬영을 하게 돼요. 일단 표준 화각대의 렌즈의 경우에는 요렇게 좀 뻗게 되더라도 전체적으로 화면에 얼굴이 좀 크게 나옵니다. 이렇게 삼각대를 이용을 하지 않고 16mm로 손을 이렇게 찍어도 얼굴이랑 어깨까지가 나오는 정도입니다. 여기서 삼각대를 이용해서 조금 더 뒤로 보내주면 더 와이드하게 중간에 이런 식으로 줌을 하면서 좀 강조해야 될 것들 그리고 돌렸을 때도 내가 뭔가 가리키는 것들을 촬영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적합합니다. 제가 이번 1635 GM2를 사용을 한 느낌을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까지는 제가 뭐 다른 환경에서도 1635를 사용을 해봤지만 이번 1635 GM2만큼 사용 환경이 쾌적했던 렌즈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크기나 성능 모든 부분에서 괜찮았던 렌즈이고요. 리뷰라고 하면 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직까지는 단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광각 렌즈를 찾고 있거나 기존의 1635 GM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 이거 디테일 컷 아니고 와이드 컷이니까 약간 실루엣만 나온다 보면 돼요. 지금 좋아요. 오케이. 그거는 좀 그거 말고 그냥 네. 좋아요. 저 웃는 것도 좋아요.